원장님, 지금 일단은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셨어요. 김 원장님이 제가 개인회생 파산하는 거 제가 이거 못 깰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료 넣고 어떻게 진행하면 정말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면 저도 최대한 이쪽의 편의와 제가 다른 일이 없도록 제 직권하에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품 대금, 공사 대금, 대여금 등 수천 수억 원의 돈을 받지 못해서 정말 막막하고 또 죽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분들이 계시겠죠. 자, 하지만 여러분이 포기하는 때가 진정 그 게임이 끝나는 때입니다. 아니 뭐가 두렵습니까? 사기를 당하거나 또는 돈을 떼어서 바닥을 쳤다면 이제 올라가는 일밖에는 없는 것 아닐까요? 어차피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고 할지라도 밝은 아침은 결국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얼마 전 저희 돈도에 의뢰한 채권자분의 사정도 똑같았죠. 채권자분은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채무자가 운영하는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고 무려 총 14억 원에 달하는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매번 어디서 돈이 들어오면 주겠다는 핑계를 대며 2년 가까이 단 한 푼도 주지 않으면서 채권자의 애간장만 태웠죠. 그렇게 시간이 가는 동안 채권자분의 사업과 삶은 점점 나락으로 빠지고 있었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 거래처에서 구입한 재료값을 지급해야 했고 또 공사 현장, 인부들의 인건비도 즉시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를 당할 판이었죠. 그리고 직원들의 급여와 회사 운영비, 또 각종 대출금의 세금까지 그냥 모든 것이 끝장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희 돈도에 의뢰를 하게 되었고 이제 채권회수 작업에 돌입하게 되었죠.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채무자를 무작정 찾아가서 만나고 또 강하게 독촉을 해본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수년간 똑같은 말만 되풀이를 하면서 약속을 어기는 것 자체가 습관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강력한 임팩트를 주지 않으면 변제 약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길 것이 뻔했죠. 또한 변제 약속을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게끔 추심 과정에서 무조건 확실한 담보나 보증인을 요구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누구든지 돈을 받아내는 추심 과정에서 당연히 채무자에게 담보나 보증인을 내놓으라고 하고 싶겠죠. 하지만 그냥 말로만 하면 담보를 내놓고 또 보증인을 데려올까요? 절대 아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추심을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본다는 마음으로 강력하고 또 확실하게 압박이 이루어져야 채무자가 없는 것도 만들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모든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채무자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죠. 병원 같은 경우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진료를 받고 나서 일부 비용을 계산하면 나머지는 국가로부터 의료급여 등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채무자 병원으로 지급되는 요양급여 비용 및 의료급여 비용 등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했죠. 또한 병원에서 사용 중인 은행 계좌는 물론이고 고객들이 카드로 결제를 할 시 카드사에서 가맹점인 병원에 지급되는 카드 매출 채권에 대해서도 전부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는 각종 직기와 사무비품, 또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 살림살이에도 전부 빨간 딱지를 붙였죠. 또 추가로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채권과 리조트, 회원권 등도 전부 찾아내서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채무자가 빠져나갈 어떠한 틈이나 시간조차 주지 않고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압류를 하고 경제활동을 전부 막아버린 것입니다. 즉 변제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두 번째로 채무자를 찾아가서 정확한 변제 약속을 받고 또 보증인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압류와 강제 집행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협상에서 완전히 선점적인 위치를 잡게 되었죠. 추심의 기본 원칙은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요?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채무자는 2년 가까이 채권자분에게 단돈 10원도 변제를 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변제를 할 수밖에 없는 합의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이제 채무자를 만나러 가게 된 거죠. 그럼 그 현장을 영상으로 잠시 보실까요? 원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일단은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셨어요. 저희가 한 달에 6천 건이 접수가 되면 우리가 개인회생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한 200건이 넘어요. 그러면 한 달에 200건씩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들어오면 이때까지 수만 건을 우리가 처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원장님이 제가 개인회사공 파산하는 거 제가 이거 못 깨길 것 같습니까? 어떻게 이의제기하고 개시결정 뒤에 일단 우리가 인가결정까지 채권자 집회 열리고 이의신청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자료 넣고 어떻게 진행하면 어떻게 이 부분에서 개인회사 기각이나 폐지가 될지 제가 모를 것 같습니까? 이 보증 하나로 해가지고 저희가 금액을 다 수습시키고 압류권에 대해서는 전부 다 취하를 하고 그 다음에 분할 변제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2년 동안 그 병원이 잘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게끔 저희가 또 협조를 해드렸어요. 그거는 동의하실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수술을 뭐 우리 원장님보다 잘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밥만 먹고 이거만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괴롭히고 어떻게 압박하고 어떻게 돈을 받는지 우리는 맨날 그것만 하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만드세요? 해결점을 어떻게 찾아야 돼? 아니 해결점은 내가 아니고 이쪽에서 문제를 벌이시고 저한테 저는 이런 거 처음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런 게 쌓인 거 처음이라서 아니 한번 얘기를 한번 해줘보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김 원장님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갈게요. 채권자든 채무자든 사기꾼이든 얼마나 만나겠습니까? 절대 남한테 그 피해주고 이렇게 살아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김 원장님 제가 모습을 뵙고 처음에 3년 전에 이거 잘 이끌어 가보자고 한 겁니다. 지금 그래, 우리가 예. 사장님 말씀하시던 대로 어떻게 해주고 할 것인가 그걸 갖다가 예. 했는데 지금 이제 정말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면 저도 최대한 이쪽의 편의와 제가 다른 일이 없도록 일단 불상사가 없도록 저도 정리하고 제 직권하에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도장면만 찍어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 안에서 수많은 협상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 5억 원 정도를 일시금으로 회수를 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보증인을 추가하여 변제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보증인은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닌 충분히 채무 변제를 담보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보증인에 대한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용조회 내역, 직장재직증명서, 등록 및 가족관계사항 등 전부 철저하게 체크를 한 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지불각서를 현장에서 전부 수령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원금 14억 6천만 원에 또 법비용 800만 원까지 추가해서 전액 회수 조치를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채권자분이 저한테 신신당부하면서 부탁한 문자 내용이 있죠. 이 돈을 못 받으면 전 정말 사업장을 접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돈도가 그런 일이 일어나게끔 두겠습니까? 자, 그럼 화면으로 총 회수된 금액을 보시죠. 원금 14억 6,200만 원, 그리고 법원에 들어간 압류비용 800만 원을 합쳐서 총 14억 7천만 원을 전액 회수 조치했다는 것입니다. 채무자들 중에는 진짜 돈이 없어서 또 정말 형편이 힘들어서 돈을 못 주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위 채무자처럼 변제를 못하는 것이 아닌 안 해주고 있다는 것은 정말 화가 나는 일이죠. 충분히 변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똑같은 변명만을 하면서 채무자들이 약속을 미루지만 그 시간 동안 채권자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또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고 믿고 일어서는 순간 이미 절반은 이룬 것입니다. 가만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하고 또 그 목표를 위해서 한 걸음씩 움직이다 보면 분명 채권 회수에 성공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에 있어서 핵심 사항은 딱 세 가지겠죠. 첫 번째로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는 정말 끝을 본다는 마음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전화통화 몇 마디로 채무자와 변제 약속을 잡는 것이 아닌 직접 만나서 변제 계획서라도 받아와야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 확실한 변제 약속을 위해서 담보나 보증인을 내놓으라고 강하게 채무자를 압박해야 됩니다. 설령 담보나 보증인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만나서 열정적으로 협상하고 또 우여곡절 끝에 약속을 한다면 분명 그 약속은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돈을 받게 도와주는 돈도의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